안녕하세요. 오늘의 블록체인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의 첫째 날이 밝았는데요. 이 첫째 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누구나 이용하는 블록체인을 만들 것이며 블록체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장성만이 살 길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확장성은 블록체인의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일일 중위소득보다 비싼 수수료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측에서는 TPS 즉 초당 트랜잭션 처리 수가 최대 지금보다 100배나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솔라나의 TPS는 다른 블록체인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특별한 차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재단 이사장은 클레이튼이 메타버스에 적합한 블록체인이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또한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는 단순히 이제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P2E에서 벗어나 NFT와 토큰을 경제 결합한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버디샷을 포함한 3개 정도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 폴리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니어 프로토콜의 공동 창업자가 10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니어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전통적인 금융 대부분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체인 간의 경쟁이 아니라 사용자가 한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산업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DM 개발자들이 창업해서 알려진 에토스에서 4분기 초에 메인넷을 출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혜택이 없음에도 2만 명의 노드 오퍼레이터가 현재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블록체인과 비교해서 10배나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토스는 최근에 1.5억 달러 정도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난센의 공동 창업자가 트윗 한 줄보다는 온체인의 분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저도 트윗을 보고 투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크립토닷컴에서 국내 거래소인 OK비트와 핀테크 업체인 PN링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 OK비트는 한국의 5대 거래소로 알려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고팍스 이 5개 거래소와는 다르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은 2018년에 모나코에서 크립토닷컴으로 브랜드명이 한번 변경하였는데요. 그리고 원래 이 회사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LA 레이커스의 홈 경기장 명칭을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렇게 변경한 바 있고요. 이때 7억 달러 정도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한 배우로 알려진 맷 데이먼이 크립토닷컴 광고 영상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NFT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블록체인 미디어 기업 중 하나인 세타랩스와 그리고 신라 면세점 등과 함께 MOU 체결을 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몇 달 전에 갤럭시 시리즈 사전 예약자에게 뉴 갤럭시 NFT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세타랩스와 제휴해서 이제 세타의 NFT 마켓플레이스인 세타드랍에 에어드랍을 해줬는데요. 추후 이 NFT를 가지고 있으면 홀더에게 할인 및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공개될 폴더블 사전 예약자에게도 NFT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여길 보시게 되면 이거는 S22의 사전 예약자 구매자에게 이제 당시 주었던 NFT입니다. 하지만 수량은 현재 20만 개인데요. NFT를 아시겠지만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당시 S22 말고 탭 S8 사전 예약자에게도 NFT를 주었는데 수량은 이것보다 조금 많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 삼성전자는 이전에 다른 기업들과 제휴해서 2번 정도 코인을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클레이튼, 두 번째는 이제
위믹스인데요. 예를 들어 위믹스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 위믹스 폰을 만약에 사게 됐을 때 2400개 위믹스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에어드랍을 해 주었던 거죠. 근데 이 2400개 위믹스가 고점에 만약에 팔았다면 약 7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박이 난 것을 보고 사실 이 세타의 NFT 또한 인기를 한동안 끌어서 중국 나라에서는 8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FTX와 바이비트 거래소의 웹 트래픽이 증가했다고 나왔는데요. 웹 트래픽은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은 양으로 이는 방문자 수와 이제 페이지 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FTX는 올해 들어 6월까지 전년 대비 123%가 증가했고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반대로 전년 대비 46%와 4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상 토지 가격이 85% 정도 폭락했다고 나오는데요. 메타버스의 양내산맥 중 하나인 디센트럴랜드에서 판매된 평균 가격이 올해 2월에 37,000달러 고점을 찍고 현재 평균 5,000달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디센트럴랜드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샌드박스인데요. 이 샌드박스는 사실 디센트럴랜드보다 더 떨어져서 현재 약 평균 2,500달러 정도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FT 월드는 그래프가 더 이제 폭락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가 NFT를 도입 안 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예전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평균 가격 그래프와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과 올해 초에는 관심을 받았지만 그 뒤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맥킨지 보고서에서는 가상 부동산 시장을 2030년까지 5조 달러의 시장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